최근 들어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느껴지신다면, 뼈가 약해지고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비타민 D 부족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궁금하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잘찍 미디어입니다. 우선 비타민 D의 수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농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30에서 100나노그램/ml를 정상 수치로 판단하며 20에서 30나노그램/ml는 부족, 20나노그램/ml 이하는 결핍으로 판단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 비타민 D 부족은 남성이 86.8%, 여성이 93.3%로 조사되었습니다. 비타민 D의 약 80% 정도가 햇빛의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만들어지는데, 실내 위주의 업무와 피부 관리 문제로 햇빛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칼슘과 인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면역력 조절, 세포 분화 조절,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며 거의 모든 세포 및 여러 기관에 비타민 D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세포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의 대표 질병으로 지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루병이 있습니다. 구루병은 보통 4개월에서 2세 사이 아기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의 뼈가 변형되는 병입니다. 소아기 때 발생하면 구루병, 성인이 되어 발생하면 골연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우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 D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까지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 뼈에 있는 칼슘을 쓰게 만듭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변형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염, 골절, 섬유근육통, 척추관절, 치아 등 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주고,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세로토닌이 적게 생성되어 무기력증과 우울증,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일조량이 감소하는 겨울철,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은 비타민 D 부족과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노인의학 전문의 로버트 브릭스 박사의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4년 안에 우울증이 나타날 위험이 75%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나노그램/ml 이하로 부족한 자는 정신분열증 발병 위험률이 2~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5나노그램/ml 이하로 떨어지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국방성의 비교 임상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성은 2013년에 전국민 입대 대상 가정에 보낸 편지를 통해 입대 전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시키고 입대시켜야 자살을 예방시킬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 약과 비타민 D를 병용하면 약효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치매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뇌에도 풍부하게 존재하며 뇌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엑시터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가 10나노그램/ml 이하면 치매 발생 가능성이 2.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658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심장질환이나 치매 혹은 뇌졸중 발병 여부 등을 추적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하기 전 연구진은 대상자들 모두의 혈중 비타민 D 수준을 측정하여 기준 수치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6년 뒤 이들 중에서 모두 171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102명의 환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이 대상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심각하게 결핍된 상태인 참가자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과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B세포, 마크로파지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사이토카인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 천식, 각종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갑상선,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암 발생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항암 비타민이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는데, 암이 치료되는 쪽으로 세포 기능을 촉진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며 병든 세포를 없애고 암전이 생성세포 억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이 비타민 D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을수록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비타민 D 하루 권장량만 섭취해도 암 발생 확률이 30에서 50% 낮아지며 생존율과 재발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녀 성별 상관없이 골칫덩어리 하나인 복부 비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복부 비만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면서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게 만들고 배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복부 비만을 초래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여성의 생리전 증후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생리전 증후군이 심한 여성일수록 칼슘과 비타민 D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의 보충은 생리전 증후군의 위험성을 41%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같은 여러 면역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족할 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비타민 D, 부족한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햇빛에만 충분히 노출되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80%가 만들어집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주일에 2회 이상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출근해 실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의 특성상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비타민 D 합성의 조건에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얼굴만 노출되는 것으로는 체내 합성이 일어나기 힘들고 팔과 다리 등 최대한 많은 면적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합성의 95%나 방해합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을 때 합성이 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합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비추는 빛은 비타민 D 합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외선 파장 중에서도 자외선 B가 비타민 D 합성에 사용되는데 추가력이 높지 않아 창문을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합성에 유리한 조건의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햇빛 노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우유, 연어, 소고기, 버섯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하루 권장 비타민 D 섭취량은 최소 400에서 600IU, 최대 2400IU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 하루 최소 권장량이 1500에서 2000IU, 최대 10,000IU라는 것입니다. 1000IU를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계란 노른자 25개나 우유 250ml 10잔, 연어를 3마리나 먹어야 합니다. 부족한 비타민 D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양제를 통해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800IU, 1000IU, 5000IU 등 함량이 다른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개월간 영양제를 복용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부작용을 생각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D 영양제에 사용되는 것은 D2, D3 두 가지 종류입니다. 햇빛을 통해 인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D3입니다. D3가 D2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는 D3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바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 잘찍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